네. 그 조국 사태 이후에 네. 그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이제 내년 총선 불출마하겠다는 의원들이 몇 명 나왔어요. 그런데 이 지난주 보니까 이제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불출마 선언 얘기가 나오고 네네네네. 또 이슈가 또 있더라고요. 네. 지난주 뭐 이 불출마 선언한 사실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이 불출마 선언들이 있었는데 네. 이번 주에는 보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 네. 하고 그 원래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막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가 좀 돌았었죠. 네. 그리고 자한당의 이제 삼선 국회의원이 김세연 네. 국회의원이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이죠. 네. 네. 불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이 불출마와 관련해서 이제 한 이야기들 배경 이런 네. 것들이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임종석 씨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예 이제 정계를 떠나겠다. 은퇴를 해서 뭐 특별히 이유가 있어요? 통일운동을 한답니다. 네. 통일운동 대비한다고. 네. 인터뷰 이거 기사는 농담으로 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했는데 오늘 비도 오고 해서 이런 이제 발표를 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정신병자가 비가 와서 그러더라고. 저 이게 뭐 비꼬는 건가 이런 줄 알았더니 실제로 그런 그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뭐 때문에 이제 완전히 정치 은퇴를 한 거예요. 그 뭐 고민을 계속 했는데 사실 이제 정치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민간 부문에서 통일과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싶다. 새로운 영역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동안에 정치하다가 한몫 단단히 챙겼는가 보네? 일단 여기 뭐 여러 가지 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어떤 소리들이 있어요? 뭐 이제 이건 그냥 돌아다니는 썰입니다. 여기서 뭐 이게 사실이 아닌 그 얘기 아니라 특히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뭐 사모펀드나 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썰들이 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조국과 관련한 이 의혹은 약간 이제 B급이나 C급 그 케이스고 임종석은 이제 A급들하고 놀던 이 사람이어서 규모가 다르다. 아, 대통령 규모가 다르다. 조국은 저리 가라. 그죠. 급이 다르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불출마나 그래서 이제 그 A급들이 야, 너 또 그 정치한다고 까불다가 조국처럼 당하면 그쵸. 너 우리까지 걸릴 거 아니야? 너 나와. 야 C급이 저 그런 정도인데 건가요? 우리 걸리면 완전 끝나 뭐 이런 그래서 나온 건가? 뭐 일각에서 뭐 그런 건 아니냐라는 농담처럼 돌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임종석 씨는 공식적으로는 정계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 민간 부문에서 통일과 관련해서 일을 하고 싶다. 새로운 영역에 도전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정확한 얘기는 정확한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 앞으로의 시간은 다시 통일운동에 매진하고 혹시 그 싶다. 정확한 이야기를 전달할 필요가 있나요? 근데 그 정도로만 그냥 대충 뭐 하면 그런가 보다 하지. 그 이, 사람이 뭘 하고. 이 사람이 원래 계속 그 정치인이었잖아요. 그치 34살인가 그때 네. 국회의원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그러니까 했는데 뭔지는 몰라도 정치 그 정도 조금 하면 뭔가 이렇게 그 나이에 먹고 사는 걱정이 없어지는가 보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그 재산 청와대 비서실장 신고할 때 6억 정도를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6억이면 집값뿐인데 뭐. 그렇죠. 최근에 이제 그 우파 유튜버들이 이제 임종석 실장 전 비서실장을 저격을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람 딸이 그 미국 유학을 가 있어요. 시카고 예술대학이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그 인스타에 이제 자기 부를 과시하는 사진을 막 올려가지고 이거 얼마짜린데 이거 돈 어디서 났냐 이런 자금 출처와 관련된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이 임종석 씨 딸을 인스타 계정이 이제 그 비공개로 전환이 됐거든요. 다 사진은 다 내려가고. 뭐 그건 굳이 말 안 해도 네. 그 정치권에서 한 자리 해먹으면 그 끝나고 나오면은 다 부자 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일부에서는 이게 꿈보다 해몽이라고 네. 이렇게 임종석 씨 같은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놨기 때문에 네. 이게 뭔가 여권의 기득권 쇄신의 계기가 되지 않겠냐. 아니 지금 그 썰에 의하면 네. 이게 그 조국 C급으로 이렇게 격화시킬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있다라는 썰이 돈다라고 하면 네. 그런 썰에 휘말릴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줄 서서 물러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 사실 조용히 불출마 선언한 사람들도 있고 조용히 불출마. 이제 번호표 타고서 언제 불출마 선언을 할까 시기를 조율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아마 지금 그런 썰이 나오고 실제 이런 네. 것들이 일어난 걸 보면 검찰 수사를 상당히 의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려하는 것 같아 느낌에. 검찰 수사 아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 수사가 조국에서만 그치지 않을 것 그쵸. 같은 느낌도 드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이야기가 나온 걸 보면 그거에 대해서 유시민 씨가 얼마 전에 얘기를 한 게 바로 단적인 것 같아요. 유시민 씨 그랬잖아요. 이게 최근 검찰 수사를 보면 누구든지 조국과 같은 입장이 될 거다.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죠. 평범한 사람도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보낼 수 있다. 근데 역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유시민 씨 본인도 그렇게 그 사람도 찔린 구석이 있다라는 건가요? 그러면 이미 저는 뭐 그렇게-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유시민 씨가. 책 팔아서 그렇게 막 이렇게 생활할 수 있나요? 아무튼 근데 그 주가 조작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검찰 실제로 수사 들어간 게 워낙 또 혐의가 짙은 것들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몸을 사리고 있는 정신들이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유시민 같은 사람은 더 조용히 그냥 수그려야지 이렇게 발악을 하나요? 왜? 글쎄요.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지고 네.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뭐 민주당이든 자한당이든 네.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이 뭐 이제 출마 이제 이렇게 하지 않겠다 뭐 은퇴하겠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는 없었던 거의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민주당이나 자한당에서 광범위하게 아니면 정치권 전체로 네. 광범위하게 이런 이렇게 불출마 선언이나 은퇴 선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은 전에는 그쵸. 거의 이렇게 생각지 못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말로 막 이렇게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미 이제 이런 구시대 정치나 구시대의 어떤 정치인들의 이미 이제 뭐라 할까요? 자기들조차도 더 이상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더 이상 이런 상태로는 내가 다치겠다. 본인 스스로가 다치겠다. 다치겠다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이미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엉터리나 뭐 부패든 비리든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든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는 계속 이렇게 그냥 이렇게 덮고 감추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게 더 이상 이제 어려울 것 같다. 꼼수가 국민들한테 안 더 이상 통할 것 안 될 같다.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이 좀 이렇게 까발려질 것 같다. 라는 그런 어떤 위기감이라 할까? 네. 그런 눈치가 좀 이렇게 뭐랄까요? 그런 느낌이 왔다라는 거겠죠.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뭐 이렇게 뭐 중진이네, 무슨 뭐 비서실장도 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네. 느닷없이 그냥 뭐 은퇴한다라고 막 하고, 그럼 지금 뭘 먹고 살 거야? 그럼 재산신고를 6억밖에 안 한 사람이 뭘 먹고 살 거야? 근데 주 딸은 가서 미국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호화스럽게 그쵸. 막 산다라고 하는데, 뭐 그 돈이 다 어디서 난 거야? 뻔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조국을 계기로 해서 국민들이 어떤 이렇게 권력형 비리나 네. 어떤 불법 축제나 이런 것들 뒷돈 챙기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뭐라 할까요? 이렇게 반발이나 비판이 이렇게 굉장히 뜨거워지니까 이런 상태로는 계속 그런 식으로 이렇게 버티다가는 나도 이렇게 꼬리가 잡히겠구나. 네. 라고 이렇게 제일 먼저 이렇게 그런 것에 찔리는 위기감을 사람이. 느끼거나 찔리는 사람이 먼저 나가는 거야, 이게. 그렇죠. 예. 전호의 범인이네 그러면 지금 들어간 전호이. 예, 이쪽이나 저쪽이나 그동안에 그런 일들을 산전수전 겪은 사람은 여전히 버티는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서 초짜인데 좀 많이 챙긴 사람이 겁먹고 나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산전수전 겪은 뭐 이런 좀 이렇게 뭐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자식들 지금 나한테 아직 수가 안 돼. 더 조금 나를 따라오려면 좀 더 니네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럴 수도 아마 있겠네. 조금 이제 그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면 네. 산전수전 겪은 사람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아, 실제로는요. 네. 이건 지금 나갔기 때문에 먼저 도망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도망갔지만 이게 끝까지 도망가지냐 하는 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이건 문제 뭘 말하냐면 이미 이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생각이 지금 이제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어떤 그 이념화되고 진영화되고 시대착오적인 그런 말도 안 되는 네. 그 패거리 정치에 국민들이 더 이상 이제 이건 용납할 수 없다. 그다음에 그 이면에 조국 같은 경우는 조국 사례를 통해서 저 사람이 앞으로는 혼자 정의롭고 깨끗한 척 다 이렇게 떠들었더니 뒤로 까놓고 보니까 온갖 비리나 꼼수나 못된 짓거리를 다 했더라는 거예요. 네. 조국이 저럴진데 다른 놈들은 어떨까? 그건 상식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먼저 이렇게 겁먹고 찔린 놈이 먼저 빠져나가는 거고. 네. 내가 저걸 이렇게 검찰을 힘으로 누를 거야. 라든지 산전수전 겪은 사람은 빠져나갈 방법이 있어. 내가 안 걸리게 해놨어, 나는. 이거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그럴 정도로 지금 이제 국민들이 이제 기득권화된 정치권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나 변화들이. 특히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뭐 이런저런 데서 무슨 이렇게 신당을 만들고 뭐 정치 제3의 뭐 세력을 만드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이렇게 이용을 좀 해서 뭔가를 해보자라는 그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근데 어차피 그 3세력이라고 해도 기존 무슨 뭐 바른미래당이 뭐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뭐 이렇게 4분 5일 내에서 그렇죠. 해쳐 모여 한다고 한들 그놈이 그놈인데 그게 무슨 이렇게 새로운 신당이에요. 그냥 간판만 바꿔 다는 거지. 예전부터 그건 얘들이 상투적인 수법이었잖아요. 민주당 이름이 자한당 이름이 얼마나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다 꼼수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일반 이제 시민사회에서 무슨 뭐 이렇게 새로운 뭐 정치 세력에서 이렇게 3당 만들어서 하네 뭐네 하지만 이게 이 사람들이 나오는 게 꼭 이 선거 목전에 나와서 시즌에 맞춰서 그냥 아무런 준비나 능력이나 역량도 없이 그냥 오합지졸로 나와서 하는 것이 다고. 근데 지금 대다수 이제 국민들은 어쨌든 간에 이제 민주당이나 자한당이 어떤 정말로 이렇게 기족화되고 기득권화된 이제 기존 이렇게 정치권으로는 더 이상 안 돼. 이제 이거 갈아치워야 돼라는 그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목까지 꽉 올라차 있어요, 지금. 꽉 올라차 있는데 거기서 좀 이렇게 그 안타까운 것들이 좀 이렇게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갈아치워야 된다고 하면서도 또 이렇게 생각들이 이른바 나름대로 좀 이렇게 생각이 있고 전문적인 어떤 식견이나 어떤 경륜이나 판단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글을 써놓은 걸 보면 뭐라고 써놓냐면 민주당이나 자한당이 이놈들은 안 돼. 정말로 갈아치워야 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또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갈아치우면은 그 다음에는 그러면 뭐가 대안이야? 하면은 이제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와요. 또 자한당으로 돌아와요. 새로운 걸 만들 생각을 뭐 전혀 못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민주당은 세대 교체해야 돼. 자한당은 세대 교체해야 돼. 그런 말로 돌아와요. 근데 이게 이미 이렇게 완전히 망가지고 이렇게 썩은 물이 돼 있는데 그 안에서 근데 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먹던 뭐 밖에 민주당에서 젊은 사람이 가서 하든 지금 민주당에서 젊은 사람이네 아니면은 뭐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이른바 제야에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한들 제야에서 들어간 민변이나 봐보세요. 완전 쓰레기잖아요 지금. 그런 쪽이나 이런 쪽에 전락을 하고 무슨 대학 교수님 뭐냐 하는 사람이 들어가 다 어떻게 됐나요? 다 쓰레기잖아요. 다 장하성이나 홍준표나 홍장표 다 쓰레기잖아요. 그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라고 한들 그 늙은 사람들 이렇게 붙어가지고 줄 서서 있다가 선거 때 이제 이런 바람이 불면은 슬쩍 내가 청년 대표야 뭐야 뭐 새로운 젊은 세대야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포장만 할 뿐이지 그놈이 그놈이다 이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꾸정물이다 이거예요. 민주당이든 자한당이든. 네. 그때 그런 다람쥐 쳇바퀴식의 또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답답해요, 저는. 생각을 해보세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그렇게 그런 글을 쓰는 사람들 갈아치워야 돼. 이놈도 개판이고 저놈도 개판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뭐 교수네 뭐네, 이렇게 뭐 의사네 뭐, 뭐 변호사네 뭐네 하는 사람들이, 네. 저는 이렇게 헛똑똑이라고 말을, 늘상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페이스북에서 그런 글질이나 하지, 자기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한테 대통령하고,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대통령을 국회의원하고 장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개판 치는 것에 휘둘려가지고 헉헉대면서 살면서, 네. 그 사람 똑똑한 사람 앉아가지고 욕이나 하고 있고, 이렇쿵저렇쿵,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진짜 똑똑하다라면은, 자기가 나서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자기가 대통령과 국회의원하고 장관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이렇게 헛똑똑이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아니 그렇게 정말로 민주당도 개판이고 자한당도 개판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한국이라는 나라가 망가져 앞으로 못 나가 21세기를 선도할 수 없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라면 그런 저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좀 뭔가 서로 이렇게 의견들을 주고받아가지고 모여서 그냥 정말로 제대로 된 대한 세력을 만들어서 민주당이든 자한당이든 뭐 무슨 당이든 다 갈아치워버리면 되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충분히 갈아치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앉아서 이 손같은 이 자판 두들기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똑똑한 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보다도 더 이렇게 수준 낮고 바보 멍청이들이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장관을 하면서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이렇게 뭐 스트레스 받는 어쩌네 막 이런 소리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엉터리 같은 이렇게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이 엉터리 같은 짓을 하는 것을 그걸 또 해설을 하고 있어요. 해석을 하고 논평하고 있고 하고 있어요. 가치도 없는 걸 가지고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그런 걸로서 자기의 이제 그 실력이나 능력을 과시를 한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리석은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국민들 시각에서는 자유한국당도 거대해 보이고 민주당도 거대해 보이고 본인들이 보기에도 거대해 보이니까 아니 간단해요 정말로. 정치라는 건 그냥 숫자 싸움이에요. 머릿수 싸움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이 100명, 500명, 1000명 모여버리면 그냥 게임 끝이에요. 그렇죠. 게임 끝이에요.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소장님. 왜 그 콜럼버스가 뭐 그 달걀 바꾸다 그런 것처럼 너무 간단하고 자명한데 그거를 깨닫기 전까지는 생각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또 그런 것도 있고 되게 똑똑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또 개똥 같은 자존심이 강해요. 포인트를 굉장히 주시네요, 소장님. 개똥에. 아니 그게 사실이니까 자존심이 강해서 모여서 이야기하자라고 하면은 스스로 이렇게 똑똑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면은 내 똑똑하다고 내 떠드는 게 뽀록 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저보다 더 강자가 나타나면 꿀려서 자존심 상하는 나가지 않을까. 정말로 어리석고 바보.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적이고 이렇게 그 말도 안 되는 이렇게 황당한 생각들만 하고 있죠. 만약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좋은 방향으로 서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일어날 그 상황을 생각을 하지 않고. 하여튼 자기의 어떤 정말로 이렇게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런 저만 신경을 쓰는 거야. 저만 신경을 쓰는 거야. 이게 그렇잖아요. 사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근데 막 이제 젊을 때 뭐 옷 같은 것도 막 신경 쓰고 뭐 머리 헤어스타일도 신경 쓰고. 근데 길거리 나가면 아무도 안 쳐다보고 신경 안 쓰고 관심 안 갖거든. 군인들이 휴가 나올 때 이거 다리더라고. 물건 들고. 저만 신경 쓰는 거야. 저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이게 팟캐스트나 뭐 여러 기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서 한번 모여보자. 네. 그래서 모이면 제주 있는 분들한테는 그 제주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겠다. 네. 대신에 서로 신뢰를 쌓고 뭐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두 사람이라도 서로 모여서 사업을 하자라고 하면 서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쵸. 알아야죠. 신뢰가 네. 없으면 네. 둘이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럼요. 뭐 근데 기업을 하더라도 그런 신뢰가 있어야 이렇게 그쵸. 하는 거잖아요. 하물며 국가를 경영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 간에 신뢰가 없으면 이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콩가루보다도 그쵸. 더 심각해지잖아요. 그럼요. 콩가루죠, 콩가루. 네. 그러니까 모여서 이미 충분히 그런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여서 서로 신뢰도 쌓고 그러면서 이렇게 각자의 재주나 능력을 봐서 그 재주나 능력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밀어주는 네.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이순신 프로젝트를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왔고, 그런 장을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네. 마당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마당에 와서 이렇게 같이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왔는데 무슨 서로 자존심 뭐라든지 이렇게 뭐 내가 이렇게 왔을 때 뭐 어떻게 뭔가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라든지 그런 게 절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예, 실제로 이순신 프로젝트 와서 보시면 모두가 다 똑같이 수평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정치권에 이렇게 세뇌되어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보면 이해를 못 해요. 이순신 프로젝트를. 야,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하려고 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수평적인 관계라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와도 이렇게 와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체 국민이 5,200만 명인데, 5,200만 명 중에 이른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몇 프로 안 되죠. 10%도 안 되죠. 널 많이 잡아줘도. 10%만 해도 520만 예. 총공을 그 정도. 그러니까 그 1%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쵸. 사실은. 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네. 52만 그러면 명. 네, 52만 명.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1%도 안 되는데, 네. 그러면 나머지 똑똑하지 못한 평범한 일반 국민들은 뭐 5천만 명인데, 네. 그러면 똑똑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돼서 정치를 한다라고 할 때, 그 눈높이를 똑똑한 사람들의 눈높이로 맞춰서 할 거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죠. 5천만 명 이상이 그냥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인데, 평범한 사람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해야죠. 대상으로 해서 나라를 경영하려면 그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평범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 눈높이로 맞춰서 올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똑똑한 사람들이 눈높이를 낮춰서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까? 올라가는 건 거의 불가능이죠.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똑똑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걸 내세워서 행세를 하고 대접이나 그쵸. 대우를 그쵸. 가오 있는 받으려고 모습으로 해요. 이렇게. 예. 근데 오블리스 노블레제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유럽 문화가 이렇게 유럽의 어떤 그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유럽에서 이렇게 태동을 하고 발전해 왔나요? 그러한 똑똑한 사람들이 먼저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려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근데 와서 행세하고 대접받고 대우받고 뭔가 한 자리 안 주면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많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말해도 되죠, 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굳이 와서 내가 똑똑하다고 표를 내고 행세를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렇죠. 다 보면 알죠. 딱 보면 예, 알죠. 다 알고 네. 그렇게 와서 눈높이를 낮춰서 평범한 5천만 명 이상의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행동을 하게 되면 5천만 명 이상의 그 평범한 사람들이 그 똑똑한 사람한테 당신이 한번 해봐.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밀어줘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굳이 와서 나 이거 안 챙겨주면 나 이거 안 시켜주면 안 할 거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대다수가 그래요. 안타깝게도. 뭔가 되는 모습이 보이면 뭐 와서 자기들이- 숟가락에 네. 얹으려고 하고 네.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뭐 이렇게 현실을 모르네, 되네, 안 되네 이런 소리나 또 옆에 앉아서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나 또 정책 아카데미 뭐 이렇게 한번 뭐 있나 이렇게 와보시는 분들 하는 얘기가 정책 아카데미나 이순신 프로젝트에는 뭐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나 슬로건 뭐 어떻게 보면 정치 담론 뭐 이런 게 없는 게 아니냐. 사람들이 뭘 보고 와야 되냐 여기를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돌이켜보면 저희가 자녀 세대하고 부모 세대 뭐 세대 교체라든지 기득권, 현재 기득권 세대의 물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몇 년 전 초창기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이게 지금은 메인 정당들에서 이게 주요 뭐 핵심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거든요. 우리 보고 베낀 거지. 그렇지, 사실상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말한 건 담론이고 이게 그 키포인트고 우리가 말한 건 그런 것이 없고 우리는 그런 것이 없고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자뻑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말이 안 되는 게 정치라는 게 5천만 명 이상의 평범한 일반 국민들이 자기 힘으로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당한 차별이나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게 정치 간단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과 관련해 사람 먹고 사는 삶의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 뭐 굶어 죽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나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게 다죠, 사실은. 네. 거기에 무슨 담론이 필요하고, 무슨 뭐 슬로건이 필요하고, 뭐 캐치프레이즈가 필요하고, 그런 게 뭐 이렇게. 그래서 무슨 누구죠? 저기 문재인 정권에서 그 행정관 해가지고 쇼하고, 뭐 쇼하고 포장하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까? 그게. 사실 그런 게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라는 거죠. 것은 진실되고 정직해야 되는 네. 거예요. 네. 진실되고 정직해야만 국민들이 대다수 국민들의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진실되게 바라보고 정직하게 문제를 풀어내고 그런 거 하면서 뒷돈 빼먹고 사기치고 꼼수 부려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는 그런 정치하면은 내가 한몫 챙길 수 있다.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밥버릇 다 빌어먹기 내 힘으로 힘드니까 정치권에다 얼쩡거려가지고 거기서 내가 먹고 사는 홍보지책을 이렇게 마련하자. 이런 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또 그런 것들이 널려 있죠. 페이스북 같은 동영상 같은 경우도. 그렇죠. 많이 만들어놨죠, 벌써. 그걸 다 갖다 뺏겨 쓰면서 네.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은 유명해지면 그럴듯하고 유명하지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그걸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정치가 정치만으로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기득권화된 게 아니고 정, 경, 관, 언은 이게 유착돼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게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그 통로가 차단이 되어 있어서 자기들만 그걸 독점을 하고 아니 대한민국이 뭐길래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없어서 유시민이나 홍준표만 득딱 해가지고 내가 낸 세금이나 수신료 가지고 방송에서 떠들어야 되냐 이거야. 그 미친놈들이죠 정말로. 아니 KBS가 수신료를 안 냈는데 텔레비전을 없애버렸다니까 내가 그래서 안 내려고. 네, 저도 근데 TV 안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사람이 사모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꼭 좀 봐야 될 게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해서 또 수신료를 내고 있지만 몇 년 동안 내가 텔레비전 없애가지고 그쵸, 수신료를 안 냈다니까 내가. 사모님 원석이 잘 나가겠는데요. 네. 근데 정말 KBS가 지금 계속 하는 게 홍준표하고 그 유시민 씨 두 사람만 딱 하는 아니 게 KBS든 뭐 JTBC든 뭐든 간에 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대한민국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밖에 없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착이죠. 손석희나 뭐나 끼리끼리 하는 거죠. 끼리끼리. 유착이죠. 네. 이 정도로 합시다. 유튜브 홍보나 해주고 말이야 KBS. 네. 네. 예, 지금 그 정책 아카데미가 10기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11기 모집하고 있는데 이순신 프로젝트는 정책 아카데미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뜻을 가지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김광석의 경제데이트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